영국 군대가 현재 가장 진보된 특수작전 부대 중 하나임은 비밀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척자인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엘리트 LRDG 즉 장거리 사막그룹의 창설을 통해 선도해왔으며 이는 현대 SAS 즉 특수공기 서비스를 선배로 하고 있으며 감시, 정보 수집, 침투 및 다른 특수부대의 추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LRDG 설립 이후 영국 군대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과 절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부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SAS, SBS 특수보트 서비스와 SRR 특수정찰연대로 후자는 2005년에 마지막으로 설립되었습니다. SAS와 SBS는 종종 반테러 작전과 인질 상황 해결을 맡게 됩니다. 그들은 미국의 델타포스와 실팀 6과 유사한 부대로서 영국의 동료들과 밀접하게 협력합니다. 한편 SRR은 정보 수집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장의 운영 준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부대원들이 숙련되고 훈련받았지만 더 전문화된 SAS 구성원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 개인들은 이 스쿼드론이라는 부대에 속해 있으며 구성원들은 이를 인크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비밀스럽고 매우 기밀 분류된 그룹은 러시아와 북한과 같은 곳에서의 은밀한 작전을 지원하고 경호원으로 활동하고 자산을 추출하고 감시를 수행하는 등 미 6의 해외 작전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스쿼드론 구성원들은 가면과 배경 이야기로 비밀리에 활동합니다. 전 미 육요원이자 뉴질랜드 출신인 리처드 톰린스는 1990년대 후반에 그의 영국 비밀정보부와의 경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미 육이 주도한 다양한 작전을 상세히 기술했고 미 육내에서 일하는 요원들은 살인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후에 정보부 수장이 청문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스쿼드론은 특히 제임스 본드에 비유되었습니다. 톰린슨의 책에 따르면 인크리먼트 자격을 얻으려면 미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SAS와 SBS의 직원들은 최소 5년 근무하고 중사 계급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그들은 미국에 의해 보안 검증을 받고 서비스의 기능과 목표에 대한 짧은 입문 과정을 받습니다. 감시 기술을 배우지 않은 경우 그들은 요새에서 3주 동안 과정을 받습니다. 헤레포드와 프레 기지에서 그들의 이미 상당한 군사 기술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그들은 임시로 만든 폭발물과 파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고급 VIP 보호 기술, 게릴라 전쟁 조직을 공부하며 예를 들어 상업용 항공기에서의 고고도 낙하산 또는 잠수함에서의 은밀한 착륙과 같은 고급 삽입 기술을 연습합니다. 고급 민간 자격이 필요합니다. SBS 인크리먼트의 일부 멤버는 가명으로 상업용 선박 스키퍼 티켓을 소유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어선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쿼드론의 모집관들은 피지, 몰타, 자메이카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 예멘, 나이지리아 등의 영국 시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인들을 선택하여 공석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포지션에는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집되며 고용된 개인들은 어디에서든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한 출처는 더 선에게 인용하여 여성들이 이런 종류의 일을 가장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한 무리로 나타나면 항상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본드가 많이 있습니다. 전 미육 및 인크리먼트 요원이자 저자인 매튜 던이 미육은 일부 엘리트 클럽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요원은 모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신사 클럽 환경에서 살아온 것은 아니다. 가정용 기병대 가입과는 다릅니다. 한편 전 이 스쿼드론 장교는 미디어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다른 여건으로 나라를 오가며 항상 민간인 복장을 입고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쁘고 제임스 본드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세요. 미 6 구성원들이 많은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여러 해외 배치를 완료하면 이 스쿼드론 직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액션과 대테러만은 아니면 혼자서 일하고 준비 작업 같은 저조한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평가를 위해 선택된 장교들은 추가 선택 시험을 통과하게 되며 이는 총을 다루는 능력과 정보 수집 기술을 요구하는 훈련 과정을 포함합니다. 전 SBS 멤버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게 그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밀의 베일 속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제가 속했던 부대와 SRR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일지라도 임무를 맡으면 그들의 위치나 행동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표준이며 직무에 속합니다.
그러나 전 멤버는 다른 부대와 비교하여 이 4분면에서의 비밀 유지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익명의 전 2사분면 멤버는 미 5와 미 6이 항상 제임스 본드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고 인용하면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스파이들은 제임스 본드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총을 줘도 그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모를 거예요. 이 분대는 문제를 해결하며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이 분대는 미 6위 제임스 본드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하지만 살인 허가증도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전 회원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전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 허가증인가요? 그것은 무제한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인의 본질은 때때로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강력한 힘에 대해 학습합니다. 매틸더는 인크리먼트에서의 근접 및 무장하지 않은 전투훈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하고 즐겼습니다. 네, 제임스 본드 요소가 있습니다. 시계로 벽을 뚫을 수는 없지만 폭발물이 든 편지로 문을 날릴 수 있습니다. 더는 첫 임무가 반군 국가 대상 부대의 일원이었고 항상 경찰관들이 쉽게 적응하도록 도왔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이지 않은 작전에서 시작해 경험 많은 동료들을 따라다니며 결국은 더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을 완수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약 2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에이전트 러너가 되었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발각되면 고문이나 살해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정보관으로서 당신은 에이전트의 비밀을 듣고 밝혀내며 그 후 총과 연관 없이 나라를 떠나 런던으로 조용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중소설에서 대부분 무시되는 것은 장교와 에이전트 사이의 강한 유대입니다. 나는 에이전트들을 가족처럼 봤습니다. 그의 웹사이트에 대한 정리에서 더는 그가 정보 수집과 직접 행동의 모든 측면, 에이전트 운영 및 디브리핑, 깊은 커버 배치, 소형 무기, 폭발물, 군사 무장 전투, 감시, 고급 운전, 침투 및 탈출 기술, 그리고 은밀한 통신에 대해 훈련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또한 미6과 함께한 시간 동안 약 70회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모두 성공적이었고 국제적인 사건을 종결시킨 특정 임무를 완료한 후 개인적인 칭찬을 받았다고도 주목했습니다. 미6에서의 칭찬은 극히 드뭅니다. 이 스쿼드론 선발 시 담당자들은 부대원들이 비밀 임무를 쉽게 완료할 수 있게 해주는 잘 녹아들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모집된 많은 멤버들은 외국인이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더는 다른 국적인 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악센트를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지만 4시간 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는 한 번에 12개 별명으로 여행한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 있어야 해서 외로움이 작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용, 외로움, 고립,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당신은 혼자입니다. 당신은 복잡한 개인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정인가요? 한편 걸프전 동안 이라크에 배치된 SAS 부대인 브라보 2형의 멤버인 콜린 암스트롱은 통신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그와 그의 부하들이 사막에 버려진 후 이 스쿼드론 멤버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수준이 인용하면 SAS 기준으로도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암스트롱과 그의 부대 브라보 2형에 대해 이전 비디오에서 언급했으므로 여러분은 이미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선과의 대화에서 이 스쿼드론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이 스쿼드론 병사들은 2001년 미국 침공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최초의 영국 병사들로 보도되었습니다. 반탈레반 부족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미 유교원과 함께 파견된 그들. 나중에 2011년에는 이 부대가 리비아 독재자 무함마르 가다피의 추방에도 관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이 스쿼드론이 참여한 소수의 작전 중 하나입니다. 이 부대는 미 6 멤버들과 함께 리비아로 파견되었지만 만날 예정이었던 연락처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들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쿼드론 멤버들은 미 6가 혁명가들을 모집하려고 했고 공개적인 발포는 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포를 거부했습니다. 이 부대는 자신들의 체포를 허용했습니다. 벵가지시에서 영국 대사의 개입으로 석방될 때까지 그들은 감금되었습니다. 스티븐 미첼은 가명 앤디 맥납으로 알려진 이 부대의 전 멤버입니다. 그는 브라보 2형의 지휘관이었고 이라크에서 돌아온 몇 년 후 사건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출판한 사람이므로 그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첼은 1990년대에 이 스쿼드론 멤버로 3년을 보내며 이는 실제로 SAS의 혁명적 전쟁 윙이었습니다. 미첼은 우리가 참여한 작전의 종류가 다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정보 서비스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때로는 무장할 수 있지만 가끔은 무기를 가질 수 없는 곳에 가야 했습니다. 가끔 그곳에 도착하면 무기를 줍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스파이들과 함께 일하곤 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그들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곤 했습니다. 미첼은 비밀 작전 경험, 특히 북아일랜드에서의 경험 때문에 선발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SAS와 특수정찰연대와 함께한 작전에 참여했으며 당시 이를 14 인텔리전스라고 불렀습니다. 미첼은 이미 다른 익명 출처가 언급한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6는 제임스 본드와는 달리 이 스쿼드론은 그러하다. 매튜 던에 따르면 고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협력 등 새로운 윤리적 도전으로 최근 몇 년간 미 6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인용하여 고문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이 미 6장교들의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대부분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단지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한다고 합니다. 장교가 그런 상황에서 고문을 목격한다면 그들이 나가서 보고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외에서도 고문 사용을 거부하며 도덕성을 유지합니다. 물론 현장 장교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도덕성이 시험받는 상황에서도 품위를 유지하며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특수임무부대를 포함한 장교들의 승진을 포함한 이메일이 실수로 정부 전체에 전송되면서 이 스쿼드론과 영국 국방부 전체에 대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SAS, SBS, SRR, 특수부대 지원 그룹 및 이 스쿼드론의 구성원이 포함된 1200명의 긴 이름 목록에서 70명 이상의 특수작전부대 장교들의 세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름 중 일부는 22 SASESQN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대의 첫 서면 증거입니다. 이 문서의 오류는 잠입자들에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원이 노출된 후 많은 경찰관들이 작전에서 제외되고 미래의 작전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대의 비밀성 때문에 그 결과를 확실히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미 여서들 좋은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조차도 정보 업무 수행 경험으로 인해 아직도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2001년 매튜 던은 가족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미 여섯을 떠났습니다. 2008년에 그는 이혼하고 두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2011년 더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첫 책 스파르탄 출시 후 일반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했고 적응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선에서 온 병사와 같지 않아. SAS는 여전히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안에 없습니다. 식당에 가면 입출구와 테이블 간격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편집증이 아니라 때때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